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9년입니다. 검찰을 상대로 당신들이 사용하는 그 특활비 공개하십시오. 소송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특활비 사용,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사용 다 확인해가지고 단죄하고 그랬었던 거 생각하면 검찰 특활비도 당연히 그 대상일 것 같은데 아유 힘들었습니다. 역시 검찰은 어려운 조직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상대로 특활비 내고 공개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지난 4월에 최종 승소한 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특활비가 오는 6월에 그래서 공개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담 시간에는요, 이 소송을 제기하신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제가 연결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재산공개 개념이 뭔지, 재산공개를 왜 해야 되는지, 또 과거에 이런 걸 시도를 해봤었는데 왜 잘 안 됐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재산공개 제도는 이제 1993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입한 취지는 이제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해야만 이제 국민들이 공직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고, 이게 이제 좀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2005년에 주식 백지 신탁이라는 제도가 또 새로 도입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직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기가 주식 가지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제 공직을 하는 동안에는 주식을 백지 신탁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시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30년 지금 올해가 딱 되는데요. 그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 재산 공개제도,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에 문제가 많다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 사건도 터진 거고요. 사실은 김남국 의원 외에도 최근에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된 걸 보면, 예를 들면 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산 등록할 때 28억 원을 누락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재산 공개하면서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28억 원이나 되는 재산이 누락됐는데도 뭐 본인이 몰랐다라는 해명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죠.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 이제 이런 공직자 심사, 재산 심사의 어떤 좀 허점 같은 것들이 지적이 됐고, 또 이번에 김남국 의원 사태 계기로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게 그동안 재산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제도적인 허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뭐 18억이나 되는 재산을 빼놓고도 그게 누락되는지 몰랐다. 뭐 이런 말하는 게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재산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뭐가 문제길래 이럴까요? 네, 재산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는 네.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그 재산 그 공개, 재산을 등록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재산 등록을 심사하는 주체가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국회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셀프로 재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점들이 있고, 또 지금 아까 제가 주식 백지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백지 신탁을 하면 그러면 주식이 처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처분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으로 있을 동안에 주식을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가는, 그러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죠. 최근에도 그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가 백지 신탁했던 주식을 다시 되찾아간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뭐 이게 한두 가지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공직자여도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거. 지금 대부분의 많은 공직자들이 내 자식은 성인입니다. 얘 건 내가 공개하라고 말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지 거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뭐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부모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 고지 거부라는 제도인데요. 지금 고위공직자의 42% 이상이 이 고지 거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왜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서 그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그것도 이 고지 거부 조항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받으면 재산 공개 때 드러나니까 아들에게 이제 돈을 주면은 아들은 이제 고지 거부를 하면 아들 재산은 공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퇴직금을 50억 받는 형식으로 아마 돈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고지 거부 조항이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라는 게 일종의 공직자들이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 증식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식 명의나 부모 명의로 재산을 늘려버리면 숨겨놓으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런 고지 거부 조항도 사실 폐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이번에 김남국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재산에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공개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허점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 다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하나도 없나요? 그냥 지금 시민단체들이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전체를 좀 손보는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시민단체들이 직접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니까 뭐 입법청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활용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만 해도 사실은 뭐 고지 거부 조항 폐지라든지 비상장 주식 백지 신탁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또 이번에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긴 한데 이게 시행 시기가 이제 올해 12월 초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그 사실은 이렇게 늦게 시행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좀 시행 시기를 좀 당기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전수조사인데요. 지금 전수조사가 더 애매하게 이번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뭐 자기 보유 현황이나 거래 내역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국회에 있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는 곳에서 그냥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전수조사인데 그냥 재산을 자진 신고한 걸 검토하는 정도라서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의 어떤 그런 뭐 자금 출처라든지 재산 이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좀 조사가 될지가 좀 의문이라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법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좀 논의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썩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은 게 재산 공개 1년에 한 번씩 해봤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일 뿐더러 중간중간에 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부동산도 아니고 그렇죠. 동산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은 특히 딱 그 순간에만 주식이나 없다고 치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시로 거래가 이루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공개하는 말이 방식으로 안 이게 되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지적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그냥 거래한 내역 자체를 전체를 그렇죠. 다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재산의 어떤 형성이나 증식 과정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그 거래를 그냥 쭉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네, 뭐 그게 제일 그런 정도도 투명하죠. 못할 거면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도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10년 전에는 종이 서류를 감시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나 방문 열람 이런 것을 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때문에 온라인이 쉬워지니까 상시 공개를 전환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방울 달기가 약간 어렵다. 족쇄를 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정치자금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상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지금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하면 이렇게 국민들이 가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는데 네. 복사를 해달라면 복사를 안 해주거든요. 영수증에 복사를 대해서. 해줘야지. 그래서 네. 사실은 언론들도 정치자금 사용을 감시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가서 뭐 몇백 장, 몇천 장을 눈으로만 보고 가라는 걸 가지고 복사도 안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상시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사실 복사 자체도 지금 금지하고 있고 그게 다 이제 정치자금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렇게 좀 정치자금이 최대한 공개되지 않도록 지금 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하는군요. 이래서 국회의원 해야 되나 봅니다. 자, 이 네. 얘기 여쭤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검찰청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올해 4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자료를 6월 23일까지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하승수 대표님께서 하신 이 세금 도둑 잡아라에서 끌어낸 그런 성과일 텐데요. 23일 날 뭐 제대로 좀 공개가 될까요? 일단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료가 공개되는 거는 뭐 지금 확실했고요. 일단 6월 23일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서 먼저 자료를 받고 네. 또 4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관련된 영수증까지 일단 지금 복사를 받을 예정이라서요. 네. 물론 그 자료가 얼마나 충실할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자료가 그렇게 이제 6월 23일 날 받는 것은 일단 확실해졌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생각 안 해보셨을지도 모르고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하나 진짜 여쭤봅니다. 이건 솔직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다. 하지만 여사를 모시는 4명이나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상주해서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시죠? 네. 자, 우리가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실이 있으면 그 실의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대로 그게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실은 없는데 실제로는 그런 실이 있는 것처럼 운영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예산이나 그 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그리고 뭐 특히 대통령실에서 쓰는 예산은 지금 하나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제대로 그 조직 체계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예산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소송이 1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자료가 공개가 돼야만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돈 씀씀이 뭐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결국 대통령실이 예산 전체를 지금 다 파악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 그렇게 하려면- 집행 관련된 자료가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실에서 이거 공익 차원이다. 너네들한테 공개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안 해준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너네들이 요구하는 이 공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래요. 예. 그거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다 물리치고 이렇게 특수활동비처럼 이렇게 딱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기겠어요? 지금 어쨌든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진행 중인데요.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심 판결을 좀 받아낼 생각이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예산 사용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해운대 횟집에서 회식 비용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주변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좀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지금 믿는다 이런 말씀 좀 네. 하고 계셔서 저도 마음이 갑자기 네, 든든해지네요. 일단 검찰부터 좀 검증하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또 해야죠. 자, 이번 6월 달에 6월 23일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서 공개하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인지 확인해보고 전문가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그게 만약에 미진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 대통령실에서 쓰고 있는 이 비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운행비 모자르시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